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계획처 전력기술팀에서 저희 전원기획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만근 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력거래소는 정부를 지원해서 정책 실무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전력수급계획의 어떤 여러 가지 기초자료 작성 그리고 뭐 어떤 실무적인 일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주제가 어떤 지금 7차 계획에 반영된 원전의 사회적 비용의 어떤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근데 지금 7차 계획은 이제 15년도에 지금 수립이 됐었고요.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원전의 어떤 경제성이 이렇게 그하고 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전원들보다 과거에 논의됐던 것처럼 싸지 않다 뭐 이런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5년도에 작성이 된 저희 기초 자료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양해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 이제 반영됐던 저희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제가 실차 계획에 반영이 돼 있던 기준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이제 저희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경제성 입력 자료입니다. 전원 계획은 2001년부터 이제 수립이 돼 갖고 지금 7차까지 2015년에 수립이 됐고 지금 8차가 진행이 중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가 이제 한전의 어떤 사업자 계획의 형태가 전력 시장이 개설이 되면서 자율적인 어떤 의사에 있어서 의사를 반영하는 수립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지만 국가가 전력의 어떤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안정성 관련해서 매년 15년 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전원이 어떤 전원이 들어갈 것인가를 아웃룩 형태로 이렇게 발간하는 그런 계획을 매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차가 15년에 발표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전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들이 있는데, 먼저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장기 수요 예측을 하고 어떤 전원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투입될 건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에서 기초자료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제성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비하고 통상 이제 반영되는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건설비 그리고 운전 유지비, 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원전의 어떤 사후 처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수원에서 이 운전 유지비 쪽에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성이라는 이슈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영향들이 개인의 어떤 활동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시장 가격에는 반영을 경제성에 미치게 되는데 시장 가격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 효과에 대한 다양한 고려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익스턴이가 EU에서 2000년도 들어오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가 비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6차 계획 때부터는 이런 환경 비용, 이거는 이제 주로 석탄 쪽 그리고 LNG 복합 쪽에 나오는 낙스 이런 가스들을 반영하는 환경 비용 쪽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계기로 해서 2001년도 후쿠시마 원전을 계기로 해서 이런 원전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었고요. 그리고 CO2 배출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비용, 그리고 송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송전 비용하고 송전선로를 깔기 위해서 이제 한전에서 지원하는 송전선로 선화지 비용하고 발전소 주변 인근 비용들이 여기에 정책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비용들은 이제 한전이 단일 사업자이던 시절부터 이제 쭉 계속 반영이 되다가 이게 6차 때부터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사고 위험 대응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7차 때 반영됐던 수준은 저희가 국회에도 이제 제출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비용들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서 제출을 드렸었고, 나머지 이제 환경 비용하고 사고 위험 대응, 온실가스 비용, 그리고 송전 비용, 정책 비용들이 이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전의 그 지금 폐로 비용하고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비용하고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용들은 그 지금 일반 화력하고는 틀리 사후 처리비라 그래가지고 운전 유지비의 구성료로서 저기 원자력 철거비, 폐기물비,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이 반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화력 쪽에는 주로 인건비, 수송 유지비, 경비, 일반 경비들이 제반 경비들이 모두 포함이 돼가지고 그 단가화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비입니다. 사후 처리비는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이건 7차 때 13년 2013년 63호로 이렇게 13년 3월 27일 날 발표된 그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데요. 기준액은 논란이 많지만은 어쨌든 12년 불변가로 해서 6,033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15년도에는 6,437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한 400억 정도 올라갔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용 후 해결료 분담금은 경수로가 3억 1천, 지금 3억 2천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됐고요. 다발당. 그리고 중수로는 1,300만 원. 중저지 부기 폐기물은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고, 또 별도로 이게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유치 지원 수수료라 해가지고 드럼당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단가로 따져보면 한 0.05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앞에 이 세 가지 항목이 원전의 어떤 사후 처리비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운전 유지비가 대체로 한 18원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3분의 1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분담금이 그 중에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3.3원 정도 저희가 발전원가로 환산을 해보면 3.3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위험 대응 비용입니다.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기존의 원전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제 안전하고 싸다 뭐 이런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원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금 일본도 한 50여 개의 원전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면서 이 사고 위험 대응 비용에 대해서 일본에서 먼저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비용 산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환경 회의라 그래가지고 국가 전략 담당 대신이 위원장을 하는 기구가 설립이 되고요. 그 밑에 비용 등 검증 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부대신이 국가 전략 담당 부대신이 이제 위원장을 하는 지금 비용 평가하는 위원회가 또 설립이 됩니다. 거기서 지금 원전의 어떤 사고 위험 대응 비용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때 이제 나온 수치가 0.5엔이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호 부조에 의한 방법론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0.5엔이 지금 산정이 됐고, 아까 표에 보셨듯이 5.72원이 저희 뭐 환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반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때 7차 수립을 할 때 2차 LNG 기본 계획에서도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8원에서 5.75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환경 정책 비용이 일부 발전소 주의 지원금하고 송전솔로 선화지에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비용들이 7.5원, 0.75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 둘 중에 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5.72원을 저희가 7차 계획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은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비용하고 오염 제거 비용, 그리고 추가적인 폐로 비용 등을 이렇게 다 포괄하는 비용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 원자력 위원회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산정을 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상호 부조법하고 모델 플랜트 방식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0.5원은 상호 부조법에 의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 위험 대응이라는 개념은 보험료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 보험 그 사고 비용에다가 일반적으로 사고 확률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걸 더해서 이제 산정하는 방식이 이제 보험료 일반적인 산출 방식입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는 너무 이 사고가 시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요. 그 각각 그 원전 플랜트에 대한 개별 사고 확률을 고려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그 원전이 한 기 이상 있을 때 이 도는 원전이 전체가 이제 그 전체 발전량에 대해서 고르게 이제 분담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확률적으로 전체 수명 기간을 40년으로 잡았을 때 50기가 돌고 있다고 해가지고 2000분의 1로 이렇게 적용을 한 게 지금 일본의 어떤 상업부조법의 그 개요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플랜트 방식은 손해 비용하고 사고 빈도, 모델 플랜트의 연간 발전량에 비해 발전량 값을 적용을 해갖고 이게 그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지금 그 균등화 발전원가의 어떤 산정 방식하고 비슷한 유사한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그 지금 사고 위험 대응 비용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2011년도에는 아까 그 지금 0.5N 적용한 방법을 비용등평가위원회에서 상업부조법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요. 40년 동안 50기가 이거를 분담을 한다. 그래서 손해 비용을 전체를 그 지금 추산을 한 다음에 그게 그 5.8조 엔이었습니다. 5.8조 엔을 40년으로 나누고 이 40년 동안 50기가 전체가 발전한다고 봤을 때 이제 그 전체 발전량을 킬로와트로 환산을 해가지고 나눈 비용 이게 결국은 0.5N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15년도에 좀 바뀌었습니다. 모델 플랜트 방식으로 해서요. 근데 이때는 그 피해 비용을 9.1조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오히려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이 0.3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는 그 지금 균등화 발전 비용법에 의해서 그 로당 그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한 기당 그 사고 확률을 1회당 4,000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그 사고 피해 비용 자체는 크게 올라갔지만 좀 올랐지만은 이게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을 이제 킬로와트당 따져보면은 오히려 감소한 이런 그 지금 결과가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포함되는 비용이 송전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비용에서 한 4.5원 정도의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내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그 송전 비용으로서 발전기가 그 사이트가 건설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송을 해야 됩니다. 주로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소 해안가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연료 수송의 문제라든지 냉각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송전 선로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공용망 이용 요금이 있고 송전 접속 요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접속은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그 발전소에서부터 거기까지 이제 네트워크까지 접속 지점까지 끌고 가는 비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접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그 전력 계통의 어떤 안정도라 그러는데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로를 또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사고에 대한 그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비용으로 반영을 그 7차 때부터 외부 비용으로 6차 때부터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는 사용요금과 기본요금 그리고 접속요금 쪽에는 건설비하고 운전 그 유지비가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한전에 그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뒤에 표가 나오겠지만은 뒤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나온 그 요금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요금표는 그 실제로는 그 요금이 지금 그 적용은 안 되고 있지만은 한전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향후에 요금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게 적용하는 그 값을 이렇게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송전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접속 요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접속하는 그 전압 기준이 765kV하고 345kV가 됩니다. 이 두 전압 계급의 평균을 하고 접속 공장은 아무래도 그 해안가가 떨어진 그 바닷가 근처가 많기 때문에
그 긍장은 100km를 기본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석탄은 765하고 345 기준이고 50km. LNG 복합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345나 154에 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드의 접속점이 그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도 좀 있고 뭐 그래서 그 접속점의 어떤 길이는 10km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전용 이용 요금표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수도권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뭐 비수도권 제주 지역으로 이래서 크게 구분이 되고요. 그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힘든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전화 반정도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도권 북부 지역 쪽에 발전기가 건설이 되면은 상당히 그 순기능을 전력계통에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그 요금이 낮은 형태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쪽에는 발전기가 밀집을 하고 있고 계통 쪽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용요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산정을 해놨고, 비수도권은 아무래도 이제 길이가 길고 뭐 이래가지고 수도권 이 두 지역보다는 좀 많이 적용하는 1.97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요금이 1/kW 월당 902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비용을 산정을 해보면요, 대부분이 거의 이용 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 3.34원에다가 9.1원을 더하게 되면 4.25원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석탄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LNG보다도 지금 한 1.3원 그 정도 높은 수준을 지금 원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비용입니다. 정책 비용은 이거는 이제 그 발전소나 송전선로를 건설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을 땅을 소유하거나 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송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일정 부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송주법에 관한 지원금은 사업자별 지원금하고 재산상의 어떤 보상, 주택 매수 관련된 비용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접속선로 지원금하고 공용선로 지원금에 각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별 그 지원금은요, 발전 사업자하고 송전 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이거는 매년 그 일정 금액을 매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더 큽니다. 그 금액이 지금 크게 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어떤 재산적 보상이라든지 주택 매수 관련된 이런 이것도 뭐 재산적 보상에 속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택 그 매수 관련된 비용들은 건설 시에 한 번 지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송전전력 접속 지원금이 0.15원, 그리고 공용선로 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0.28원에서 0.43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석탄이나 복합보다는 그 비용이 크진 않지만은 좀 높고요. 발전소 그 정책 지원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송전 지원금하고 이제 발전소 지역에 그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 최근 3년 지원 실적을 지금 그 전원별로 평균해 갖고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 0.32원, 그래서 유연탄은 0.28원, 복합은 0.1원을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계획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산정을 하고 반영을 했던 그래서 사회적 비용하고 기본적인 어떤 비용 스트럭처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그 비용 자료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고, 정부의 고시, 그리고 어떤 또 한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송전 이용 요금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그 원전, 특히나 뭐 원전의 어떤 사고 위험 대응 비용 뭐 이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 연구자들 간의 어떤 그 굉장한 편차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산정했던 그 일본 자료를 그 적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저희 쪽이 실무 쪽에서 적용했던 그 비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